자, 미 연준이요,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4.9%로 요 근래에 제일 낮았다. 자, 5%에서 0.1 미달합니다. 원래 예측이 5%였는데 0.1이 미달했다고. 그래서 물가가 2년 내에 최저치다. 물가가 드디어 잡히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죠. 미국도 한국처럼 저런 지금 이 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런 수치를 가지고 주식 띄우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는 여전히 지금 5.5%예요. 근원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비해서 4.9%가 올랐고 3월 달에 비해서는 0.4%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그런 물가 지수는 작년 동월에 비해서 5.5, 전달에 비해서 0.4%입니다. 그래서 예측과 다른 것은 5% 올라갈 거라고 CPI를 봤는데 4.9라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예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플레 둔화로 해석을 하는 부분은 지금 거대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금리를 갖다가 0.25% 올리는 거는 당장에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는 관측에 힘이 실리지만 제가 장담컨대 6월 달에 못 올리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올려야 될 거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에서 나오고 있는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은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 인상에서 나오는 이 핵심은요, 4월 달에 이 수치 CPI 근원 물가 결과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이 신중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함부로 물가가 잡혔다, 금리가 인상이 중단된다,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뭐라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미국의 지금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이 호황이라다가 급속히 노동시장이 악화된다는 거, 은행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또 미국의 소비 지출이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 금리가 10회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소비를 갖다가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결과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고 모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이건 우리가 연준이 판단하지 뭐 내리갈 거니 섰다나구나 이렇게 말하지 마라. 금리가 결국은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건가 하는 문제는 미국의 은행 위기, 이것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이 지금 인플레 수준은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금리가 월등하게 올라가니까 1년 만에 5% 올렸잖아요. 처음에 0.25에서 5.25를 올리는데 딱 1년 걸렸잖아요. 자, 이렇게 올리니까 당연히 이 물가 지수가 9%에서 지금 5% 4.9까지 떨어졌지만은 5%이냐 4.9이냐 0.1에 따라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는 물가는 여전히 5.5로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물가 인플레를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한국의 동아일보가요, 요즘 은행 위기에 대한 그런 우려가 높아서 은행 위기에 대한 금융 위기에 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 교수를 화상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왜 생기는가라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걸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1983년에 은행의 역설을 규명한 다이아몬드 딥비그 모델로 유명한데요. 은행은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공포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금자가 한번 패닉에 빠지면 단숨에 뱅크런과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썼고 그 이후에 40년간 벌어진 일이 대체로 이 사람의 의견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은행 네곳이 파산한 부분에 대해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경제학과 교수가요. 가짜뉴스 소문 때문에 은행이 멀쩡한데 망했다 했죠. 근데 이분은 뭐라 했는가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제가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1년 만에 5% 올라가니까 온갖 종류의 나쁜 것, 지옥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 왔는데 파산한 은행은 저금리 환경에 취해가지고 1.8% 국채를 사니 이런 일들을 해와서 고금리가 될 때 어떤 위험이 생길지에 대해서 위험 관리에 실패한 결과로 뱅크런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은행이 저렇게 무너지는 공포가 이제 생기고 나서 다른 은행들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도 높지가 않다. 한국도 같은 PF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한 요지의 핵심은 은행들이 고금리 위험 관리에 실패해서 금리가 높아질 때 발생하는 은행의 위험을 간과한 채 그래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미 파산을 했고 파산 상태에서 뱅크런이 발생을 한 거지 소문 때문에 파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은 은행이 파산한 것은 고금리가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 망해버렸다. 그 다음에 뱅크런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은행이 신뢰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파산한 미국의 은행들은 자기가 논문에서 밝힌 공포의 자기 실현적 그런 특성에 따른 뱅크런이 아니다. 은행 위기가 발생할 거다 소문이 퍼져갖고 그냥 망해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산한 은행에 누가 돈을 넣어놓고 있을라냐.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났다. 그래서 3월 초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기 전부터 실리콘밸리 뱅크 예금은 꽤 빨리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 이자율이 미국 국채보다 낮았어.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는 것보다도 더 낮은 예금 이자율로 돈을 넣어놓고 있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리니까 모든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은행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서 전체가 흔들리는데 공포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해서 언론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은 부실 관리의 문제지 뱅크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 공포의 전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요. 어떻게 저만도 못합니까?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뱅크런에 관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발언이요. 이미 은행이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망한 상태에서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국민한테 가짜 경제학 퍼뜨리지 말고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